안녕하세요. 오늘은 2달 만에 서울대 음악학과 합격한 법을 공유해보고 싶어서 영상을 찍어보려 합니다. 저는 여기서 보시다시피 전공생도 아니고 예고 출신도 아니고 그냥 외고를 졸업한 지극히 평범한 학생이었습니다. 제 소개를 먼저 드리자면 저는 경기권 외고를 졸업을 했어요. 그리고 재수를 했습니다. 재수를 하다가 6월달에 서울대가 너무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느 날과 같이 서울대 입학처에 들어가서 그 모든 과들의 리스트를 쭉 보는데 음악학과가 몇 년 전에 못 봤던 음악학과가 갑자기 생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이트에 들어가서 재수학원에서 몰래 인터넷을 우회해서 그 사이트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게 됩니다. 알아보니까 실기의 비중은 다른 음대에 비해 낮고 공부 비중이 조금 높더라고요. 그치만 그때 2023년도가 첫 입시였고 저는 2024학년도 입시였기 때문에 정보가 정말 아예 없었어요. 정말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준비를 할까 말까 해도 아무것도 모르니까 마음을 다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근데 실기 비중보다 공부 비중이 높으니까 조용히 하고 공부만 하자라는 마음으로 11월 수능이 됩니다. 수능을 봤는데 그냥 애매했어요. 제가 현역 때 수시로 붙었던 학교가 있었는데 그냥 그 학교를 다시 돌아갈 정도의 등급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왕 재수까지 한 김에 서울대는 가야겠다 하는 마음으로 정시 준비를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때가 11월 중순이었는데 근데 수능 바로 다음 날에 시작한 게 아니라 제가 재수 때 수시를 넣어서 붙은 학교가 하나 있었어요. 근데 엄마가 그 학교 면접을 안 갔다 오면 서울대 실기 준비를 안 시켜준다 하셔가지고 수능 끝난 다음 날부터 시작한 게 아니라 조금 더 밀리긴 했었습니다. 근데 저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한 명이었어요. 일단 2023학년도에는 인문계에서 서울대 음악학과를 간 케이스가 하나도 없었고 전부 다 예고 출신이었고 그리고 시행된 지 1년밖에 안 된 과였잖아요. 어쨌든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정보가 적다 보니까 제 중학교 동창이 한 명 있습니다. 그 친구는 바이올린을 전공을 하는 친구였는데 이 친구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혹시 나 서울대 음악학과를 준비하려 하는데 너가 주변에 아는 선생님들이 있으면 날 소개해줄 수 있냐 이렇게 해가지고 제 면접 선생님을 먼저 만나게 됐어요. 면접 선생님께서 바이올린 선생님을 소개시켜주시고 바이올린 선생님께서 피아노 선생님을 소개시켜주셔서 이 선생님들께 레슨을 받으면서 준비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입시는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저 때랑은 조금 다르긴 하거든요. 반영비가 다른데 이제는 실기 비중이 40%, 수능이 50%, 그리고 면접이 10%입니다. 근데 실기도 두 가지로 나뉘거든요. 피아노 지정곡이 하나 있어요. 그리고 자유곡인데 서양 클래식 악기여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막 서양 자유곡에서 바이올린을 선택하든 성악을 할 수도 있거든요. 성악을 하든 이 피아노 지정곡은 무조건 하나 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자유곡에서 피아노를 선택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다양한 조합이 나올 수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저 때는 실기가 35%였는데 아마 유의미한 차이가 나지는 않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수능이 55%였습니다. 또 어떤 얘기를 해야 되지? 근데 수능 반영 비율에 대해 말씀을 드리자면 서울대 음악학과는 서울대 다른 과들이랑 마찬가지로 깡표점 반영입니다. 뭐 100분위도 아니고 변환표점을 사용하는 것도 아니라 그냥 깡표점 반영입니다. 이게 뭐냐면 내가 어려운 과목을 선택해서 또 만점을 받았고 쉬운 과목을 선택해서 만점을 받았을 경우 어려운 과목의 경우 표점이 좀 더 높게 나오겠죠? 그러면 그 표점을 그냥 그대로 반영한다는 겁니다. 내가 어려운 과목을 선택했을수록 너의 그 노고를 인정해주겠다는 마음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영어는 다른 학교들도 감점제잖아요. 내가 1등급을 맞으면 감점이 없고 2등급을 맞으면 뭐 0.5점 감점이었나? 보통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잖아요. 근데 서울대 음악과는 수학도 그런 식입니다. 내가 5등급 밑으로만 떨어지지 않으면 수학을 엄청 크게 보진 않아요. 수학 때문에 떨어지는 일은 없습니다. 그러면 특히 국이랑 탐을 잘 보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제가 재수수능 때 수학을 진짜 정말 망쳤거든요. 그래서 다른 과를 쓸 수가 없고 내가 갈 수 있는 학교는 정말 서울대 음악학과 말고는 없겠구나. 서울대 음악학과를 쓰지 않으면 재수가 의미가 없어지겠구나. 이 생각도 있었습니다. 저한테 점수가 산정이 되는 게 저한테 유리했기 때문에 지원했던 것도 있어요. 그리고 진학사를 보면 저는 7칸이었어요. 7칸. 딱 합격권이었고 근데 이걸 마냥 믿으시면 안 되는 게 예고 애들은 진학사를 잘 안 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한창 이거
산정 비율을 보고 맨날 우울해하고 아 난 실기를 몇 점을 맞아야지 붙을 수 있을까 이런 거 계산하고 있는데 레슨 선생님이 진학사가 뭔데 예고 애들은 그런 거 안 쓰니까 너 그냥 이런 거 칸수나 들어가 보지 말고 공부나 해 라고 하셨던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실기를 어떻게 준비하는지 말씀드리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 조합이 있죠. 가장 무난하고 많이들 합격하는 조합인데 피아노 조합입니다. 일단 피아노 하나는 무조건 고정되는 거죠. 왜냐면 자유곡이니까 아니 지정곡이니까 죄송합니다. 이 지정곡은 그 해 수능 3일 정도 전에 발표가 나요. 근데 1분 정도입니다. 마디컷이랑 같이 발표가 되는데 마디컷이랑 하면 내가 이 마디까지 연주하고 너는 그 뒤는 연주 안 해도 돼 라고 악보 컷을 지정을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보통 1분 정도입니다. 내가 자유곡을 피아노를 선택했을 경우에는 이렇게 되는 거고 저는 피아노랑 바이올린 조합이었어요. 근데 피아노 성악으로 해서 들어온 친구도 있고 피아노랑 타악기, 마림바를 해서 들어온 경우도 있고 제가 제 입시 때 대기실에서 일렉 기타를 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안 됩니다. 저희는 서양 클래식 악기만 가능하기 때문에 일렉 기타 들고 오시면 안 됩니다. 어떻게 준비를 했냐. 피아노 선생님이 3분이 계셨고 바이올린 선생님이 3분이 계셨고 면접 선생님이 3분이 계셨어요. 이게 가장 큰 선생님, 중간에 계신 선생님, 연습 선생님 이런 구조로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되는데 연습 선생님은 저랑 연습을 같이 해주시는 선생님이라고 보시면 돼요. 보통 한 번에 오실 때 2-3시간씩 저랑 같이 있어주시면서 마디 연습을 시켜주시는 거예요. 마디 연습이 뭐냐면 보통 1분 정도 되는 곡을 2개를 연주를 하는 거잖아요. 그 곡을 질릴 만큼 해야 되기 때문에 한마디 한마디 뜯어서 정말 음정을 다 맞추고 손가락 돌리는 연습을 해야 돼요. 그런 연습을 옆에서 같이 잡아주시는 선생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인문계에서 준비할 경우에는 연습 선생님의 역할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막판에 와서야 연습 선생님이랑 연습을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2달 준비를 했잖아요. 2달, 1달 반 연습 선생님 없이 연습했을 때보다 연습 선생님이랑 함께 연습을 했던 2주가 실력이 훨씬 많이 늘었어요. 그래서 막판에는 되게 후회도 많이 했었어요. 연습 선생님이랑 진작에 했어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들었고 중간 선생님께서는 음악의 더 큰 부분을 봐주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큰 선생님께서는 프레이징이나 음악의 프레이즈가 있잖아요. 음악의 전반적인 흐름이나 이걸 설명을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어디서 어떻게 더 표현을 해야 될지 이런 거를 정해주시는 선생님이시고 피아노의 경우 페달도 저는 정해주셨고 바이올린의 경우 제가 연주할 때 이상한 쪼가 들었을 때 그런 쪼를 좀 더 좋은 방향으로 더 좋은 음악이 될 수 있도록 고쳐주시는 역할을 하셨어요. 이거는 피아노나 바이올린이나 전부 마찬가지고 면접 선생님께서는 학부생 한 분이 계셨고 큰 선생님 저랑 리허설까지 같이 해주시는 선생님이 한 분 계셨고 제가 외부에서 따로 연락을 드려가지고 대학원생 선생님께 레슨을 잠깐 받았었어요. 이분께는 정말 짧게 받았었는데 이 선생님도 계셨습니다. 그래서 총 9명의 선생님이랑 함께 한 거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연습을 하려면 연습실이 필요하겠죠. 피아노 조합으로 실기를 준비할 경우에는 그냥 그랜드 연습실 하나 대여를 하시면 돼요. 그거를 그냥 우려 먹으시면 되고 피아노랑 다른 클래식 서양 악기를 준비할 경우에는 작은 연습방이 있어요. 피아노고 뭐고 그냥 보면대 하나만 놓을 수 있는 크기의 방. 그 연습실을 동네에다가 하나 대여를 하신 다음에 근데 피아노 지정곡도 쳐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레슨 받기 2-3시간 전후로 그랜드 연습실을 하나 대여해서 연습을 하시는 걸 가장 추천드려요. 그랜드 연습실을 바이올린인데 대여를 해버리면 가성비가 너무 떨어진다 해야 되나? 그렇기 때문에 잠깐씩 빌릴 수도 있기 때문에 네이버 예약으로 빌리시면 됩니다. 레슨은 어디서 이루어지느냐? 서초동 남부터미널에서 99% 합니다. 99% 서초동 남부터미널에서 이루어지고요. 저는 여기로 왔다 갔다 하는 시간도 정말 길었어서 체력적으로 되게 힘들더라고요. 원래 부모님 손을 안 벌리고 하려고 했어서 준비할 때 초반에는 지하철이나 버스로 이동을 했었는데 나중에는 정말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연습도 결국 몸을 쓰면서 하는 거니까 왔다 갔다 하는 게 너무 힘들어져서 부모님께 제발 2주 동안은 미안하지만 태워다 달라 이런 얘기를 드려서 결국에는 저를 태워다 주셨었습니다. 그리고 피아노랑 현악기 조합에 대해 얘기를 좀 더 드리고 싶은데 내가 피아노가 아니라 개인 악기로 연주를 할 경우에는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합니다. 특히 현악기의 경우에는 일단 악기를 빌려야겠죠. 내가 경쟁하는 상대가 정말 그 악기만을 한 20년? 20년까지 아니더라고. 그래도 10몇 년을 판 애들이잖아요. 그럼 적어도 아이템에서 손해보는 일은 없어야 되기 때문에 템을 최대한 장착하고 가시는 게 좋겠죠. 그래도
네, 대학이 걸린 문제니까 악기를 빌리셔야 되는데 내가 빌리는 악기의 한 5%였나? 8%였나? 저도 잘 기억이 안 나거든요. 악기사마다 다를 텐데 아마 8%였던 것 같아요. 원가에 이 정도를 매달 지출하는 방식으로 빌리시면 됩니다. 그리고 현악기면 활털도 갈아야겠죠? 이건 한 번 가는데 10만 원인가? 저도 자세히는 기억이 안 나요. 그리고 줄도 갈아야 되죠. 줄은 2주에 한 번씩 갈면 되는데 정말 많이 잡아서 2주고 실기 직전에 되면 일주일 전에 갈아야 됩니다. 2주에 한 번 갈 때 전 줄을 가면 20만 원이고 그 현 하나 갈면 좀 덜 들고 이런 식입니다. 저는 좀 많이 갈았어서 돈이 많이 들렸었습니다. 네, 이렇게 악기를 통한 튜닝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음대 입시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홀연습, 그리고 입시평가회가 있죠. 정말 다들 처음 들어보시는 얘기일 것 같아요. 저도 너무 낯설었던 개념인데 홀연습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음악학과 실기도 하나의 세트에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내가 직접 무대에 올라가는 건 아니더라도 커튼을 치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실기장 문을 따고 들어가는 순간부터 평가에 반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무조건 무대를 빌려서 무대에서 직접 쳐보셔야 돼요. 피아노도 쳐보고 내가 다른 악기를 할 경우에는 피아노를 마친 다음에 내가 자리를 옮겨서, 장소를 바꾸는 건 아니지만 내가 자리를 옮겨서 악기를 들고 연주를 시작하는 거, 그것까지 계산이 돼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무대를 꼭 빌려야 되는데 이거는 서초동에 정말 많이 있거든요. 한 1시간에 5만 원에서 많으면 15만 원까지 합니다. 피아노가 좋으면 더 비싸지고 피아노가 막 스타인웨이급이 아니라면 조금 더 저렴한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제가 여기서 놓친 선생님이 한 분 계신데 전 바이올린을 했잖아요. 반주자 선생님도 계셨습니다. 그럼 10분이네요. 저와 10명의 선생님들이 함께 해주셨던 겁니다. 2달 동안 저의 합격을 위해 10명이나 노력을 해주셨어요. 전 정말 선생님들 아니었으면 못 붙었을 거기 때문에. 아무튼 홀연습이 중요하고, 이때 내가 반주 선생님도 따로 요청을 드려서 반주 선생님 제가 이날 홀연습 할 건데 이날 같이 저랑 연습해주세요 하시면 되는 겁니다. 홀연습 때는 그냥 레슨 선생님께서 뭐 뜯어 고쳐주시는 게 아니라 정말 내가 시뮬레이션만 몇 번 돌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입시평가회, 이거는 사설모고 라고 보시면 돼요. 정말 음대 입시를 사설모고화 한 건데 입시평가위원 분들이 계세요. 피아니스트 분들이나 바이올리니스트 분들께서 제 연주를 보고 점수를 매겨주시는 건데, 점수가 1점 점수 이상이면 아, 넌 합격하겠다 싶은 점수이고 1점 점수 이하면 아, 넌 떨어지겠구나, 이런 거를 미리 체험해볼 수 있는 거고요. 내가 만약에, 근데 요즘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그때는 서울대 음악학과 전용 입시평가회는 없었거든요. 근데 내가 만약에 서울대 피아노과를 지원한다 하면 웬만한 애들이 대형 입시평가회는 다 신청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서울대 피아노과의 지원자들 사이에서의 내 사설모고 등수까지 볼 수 있는 그런 식입니다. 그리고 이 선생님들께서 내가 친 다음에 피드백도 되게 잘 해주셔요. 너는 이렇게 하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내 레슨 선생님들이 아니라 제3자에게 피드백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좋은 거죠. 그리고 정말 모르는 제3자 앞에서 한번 쳐볼 수 있다는 게 되게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일단 어느 정도 내 곡이 완성이 되고 나면 많이 나가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건 한 번 나갈 때 10만 원 정도인가? 한 회에? 네, 10만 원에서 한 12만 원 사이였던 것 같아요. 저는 자세히 기억은 안 납니다. 네, 잠시만요. 아마 다들 궁금해하실 만한 비용입니다. 11월 중순부터 1월 말까지 2달을 준비를 한 거죠. 저는 2달 동안 1,000만 원이 들었어요. 네, 2달에 1,000만 원. 근데 일단 제가 선생님이 10분 계셨다는 걸 감안을 해주셔야 되고, 특히 저는 현악기였기 때문에 부가적인 비용이 되게 많이 나갔어요. 연습실 빌리는 것뿐만 아니라 연습실 빌리는 것도 사실 2배로 드는 거고, 악기도 악기도 튜닝? 세핑으로 같이 해야 되고, 새 거를 사는 건 아니지만 빌려야 되고, 활털도 갈고 줄도 갈고 반주 선생님이랑 반주도 맞춰야 되고. 근데 반주 선생님이랑 당일날 반주를 처음 맞추는 게 아니라 한 달 전부터는 계속 호흡을 맞춰봐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반주 선생님이랑도 한 일주일에 한두 번은 호흡을 맞춰봐서 반주 선생님께 또 레슨비를 드려야 되고, 연습 선생님 오실 때는 2-3시간씩 또 레슨비 드려야 되고. 네, 그래서 저는 2달 동안 비용이 1,000만 원이 나왔는데 왔다 갔다 한 거랑 식비까지 포함하면 더 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너무 큰 돈을 지출할 거라고 생각을 하긴 했어요. 말이 안 나오네. 이걸 감수를 하고 이 판에 뛰어든 거긴 한데, 처음에는 제 통장에 있는 돈으로, 모아놓은 돈으로 해결이 될 거라 생각했어요. 근데 제가 어쨌든 많은 돈이 있던 건 아니거든요. 어머, 2주 만에 다 쓴 거예요, 레슨비로. 진짜 많은 돈이 있던 건 아니지만. 그래서 나중에
시작하고 나서 보니까 엄마한테 손을 안 벌리기로 했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들어서 엄마한테 SOS 도와줘 해가지고 SOS를 치고 내가 만약에 떨어지면 이 빚을 엄마한테 다 갚겠다는 조건으로 시작을 한 거였습니다. 근데 아마 저보다 많이 드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제가 작년에 가르쳤던 친구는 원래 부산에 살던 친구였는데 서초동 남부터미널까지 와서 매번 레슨을 봐줄 수가 없으니까 기숙 연습실을 하나 잡아서 연습을 했어요. 아마 그런 경우에는 돈이 훨씬 더 많이 들겠죠? 네. 비용은 이렇게 들었고요. 누구한테 추천하느냐? 예고 친구들은 일단 배제해서 얘기를 할게요. 저는 예고에 대해서는 잘 모르니까. 근데 어쨌든 2024학년도랑 2025학년도를 보면 인문계 유입이 정말 많아지고 있어요. 이거 3명에서 한 5명인가? 5명까지 올랐던 것 같은데 정말 많이 오르고 있죠. 2023학년도에는 인문계 출신이 0명이었던 거에 비해 정말 많이 오른 겁니다. 저희 학과의 정원은 참고로 9명이고요. 4명인가? 아무튼 첫 번째로 추천하는 대상은 내가 피아노를 정말 기깔나게 잘 친다. 내가 인문계였지만 피아노 잘 치는 걸로 유명했다 하면 준비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아마 이게 가장 무난한 방법이고 대신 피아노를 정말 잘 친다는 거는 뭐죠? 스케르초 2번 아니면 프로코피에프 노래. 이거 프로코피에프 치고 들어오신 인문계 분이 한 명 있는데 그 곡이 협주곡이었는지 아니면 소나타였는지 생각이 안 나가지고 소나타였을 거예요. 아무튼 그 정도로 칠 수 있다면 준비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두 번째는 내가 피아노는 그렇게 잘 하진 않지만 다른 서양 클래식 악기를 그래도 나름 오래 했다. 이러면 추천을 드려요. 제 실기곡을 말씀을 안 드렸는데 전 바이올린으로 생상 콘체르토 3번 1악장을 했습니다. 이게 입시곡으로 정말 유명한 곡이거든요. 그래서 제 작년 면접 과외해줬던 친구도 똑같은 곡을 켜가지고 들어왔어요. 신기한 일입니다. 본론으로 돌아가자면 내가 서양 클래식 악기를 정말 오랫동안 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피아노는 초등학교 2학년까지 학원 다닌 게 전부고 체르니도 30인가? 40인가? 이것도 기억이 안 날 정도로 정말 잘 못 쳐요. 제가 유일하게 아직까지 칠 수 있는 곡은 히사이 시조의 서머랑 입시곡 뿐이거든요. 근데 피아노 수준이 이래도 지정곡 자체가 엄청 어렵게 나오는 편은 아니라서 충분히 칠 수 있을 거예요. 특히 저처럼 3명의 연습 선생님을 3명의 피아노 선생님들과 함께 한다면 충분히 2달 안에 가능합니다. 대신에 바이올린이 좀 어렵겠죠? 이거 2개는 무조건 갖춰줘야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저도 입시 준비를 해봤고 작년에 5명을 가르쳤는데 전 5명 다 붙을 줄 알았어요. 면접을 너무 잘 봐가지고 너무 잘 봐서 붙을 줄 알았지만 결국 이 2가지 경우 중 하나가 아니면은 떨어지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수능 등급도 뒷받침돼야 한다는 거. 그리고 면접에 대해서 얘기를 마지막으로 해드릴게요. 면접이 10%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사실 실기보다 중요한 영향력을 가집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실기를 정말 잘 못했어요. 그날은 좀 잘하긴 했는데 평소에도 선생님들이 너 어떡하니 이럴 정도로 실기에는 정말 자신이 없었는데 당연히 예고 친구들보다 못할 수밖에 없겠죠. 그치만 나중에 입학하고 나서 학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로는 제가 2024학년도에 면접이 수석이었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저도 많은 대학교 면접들을 다녀봤지만 정말 서울대 음악학과만큼 잘 볼 순 없겠다 싶을 정도로 면접으로는 진짜 1등이었는데 싶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알아보니까 이건 실제로 교수님들께 들은 건데 실기가 35% 들어가잖아요. 근데 웬만하면 다 같은 점수를 주신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셨던 말씀이 있는데 우리는 연주할 사람을 뽑는 게 아니라 음악학과에서 음악학에 대한 공부를 할 친구를 찾는 거다. 그래서 수능이랑 면접이 실기보다 중요하게 들어갈 수밖에 없다. 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내가 정말 못하는 게 아니고 정말 월등하게 잘하는 게 아니면 웬만하면 다 같은 점수를 주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35%가 들어가더라도 크나큰 변별력은 없다는 얘기거든요. 오히려 면접에서는 이런 카더라도 돌아요. 카더라긴 한데 0점이나 10점을 줌으로써 면접을 통해 얘를 떨어뜨릴지 아니면 붙일지를 결정하신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물론 이거는 수능이 전부 다 뒷받침된다는 전제하에서 그런 거고요. 면접은 어떻게 준비를 했느냐? 제 루틴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저는 8시에 기상을 했어요. 그 다음에 민기적 되면서 연습실에 가면 한 9시에서 10시 정도가 돼요. 그 다음에 오후는 서초동으로 왔다 갔다 하고 또 레슨 받고 레슨 전후에 또 연습실 잡아가지고 연습하면 오후는 날아가고 8시에 연습실로 돌아와요. 그럼 또 연습을 하다가 12시에 퇴근을 합니다. 12시에 퇴근을 하면 뭘 하느냐? 스터디 카페에 가서 면접 준비를 하는데 저는 책이랑 논문을 읽었고 논문을 읽다가 좀 지루해지면 면접 선생님께서 주신 기출문제 보면서 이게 브레인스토밍도 해보고 내가 직접 그 문제에 대해 답변해보는 연습도 해보고 그랬었습니다. 근데 저는 책이랑 논문 읽는 게 가장 도움이 되었던 것 같아요.
면접 문제는 어떤 게 나오느냐. 이게 면접 선생님들은 사실 기출문제를 잘 안 주셔가지고 여기다가 말씀드리기가 좀 뭐한데, 왜냐면 면접 선생님들이 지금 가르치고 계시니까 좀 그렇지만 음악에 대한 나의 생각을 물어보신다고 보면 됩니다. 이게 진부하다고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 음악학을 한번 공부를 해보세요. 그럼 제가 어떤 얘기를 하는지 아실 거예요. 정말 음악학을 치고 유명한 도서 한 권을 사가지고 읽어보시면 음악학에서 자주 거론되는 토론 주제들이 있어요. 정말 전형적인 걸로 예를 들어보자면 음악에서의 아름다움은 곡 자체에서 나오는가 아니면 곡을 듣고 내가 느끼는 감정에서 나오는가, 이런 게 있겠죠. 그런 진부한 토론 주제들로부터 면접 질문이 파생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질문이 나올 수 있는 범위 자체가 되게 한정적이라고 보시면 돼요. 저도 입시생 때는 너무 어렵고 다 내가 처음 보는 거고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모르겠고 아무리 책을 읽어도 늘지 않는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었는데, 입시생을 벗어나고 좀 음악학과 수업들을 들어보고 나니까 내가 그때 준비했던 건 사실 음악학에서 너무너무너무너무 기본적인 거였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부를 해보시면 분명히 감을 잡으실 수 있을 거예요. 아니면 면접 과외를 받으시는 것도 좋겠죠. 근데 사실 내가 정말 답이 없고 면접으로 한 방을 노려야 되는 사람이라면 정말 지식을 채우는 거 말고도 말하는 연습을 정말 많이 해보셔야 돼요. 저는 그래서 대학교 면접 다니는 것도 추천 많이 하거든요. 내가 만약에 수시를 쓸 수 있다면 붙지 않을 학교더라도 일단 최대한 면접 있는 학교들에 원서를 써보세요. 그러면서 모르는 사람 앞에서 말을 하는 연습도 해보고 내가 실전에서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내가 교수님들 앞에 앉아있을 때 사고회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한번 익혀보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일단 면접 과외를 받으면서 두 가지 공부를 할 수가 있겠죠. 말하는 연습을 할 수 있다든가 아니면 음악학에 대한 내용을 공부할 수 있다든가. 저는 말하는 내용을 가르쳐주시는 선생님은 없었기 때문에 이거는 저 혼자서 공부를 많이 했어요. 어떻게 하면 되냐. 브레인스토밍을 하면서 기출문제에 대한 내 생각을 자라락 나열을 해보는 거예요. 어떤 얘기를 할 수 있겠고 어떤 얘기를 줄 수 있겠구나. 그냥 무지성으로 다 나열을 한 다음에 그 답변의 구조를 분석을 해보는 거예요. 구조를 분석해서 여기에 반론을 넣을 수 있겠다. 여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다 라는 내용을 넣을 수 있겠다. 여기서 요약적인 말을 하면 좋겠다. 여기서 발레를 들 수 있겠다. 이런 식으로 구조를 분석하면서 나름 저의 한 방을 만들기 위해 구조적인 분석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이 도움이 정말 많이 됐던 게, 저는 음악학과 실기장에 가서 목이 너무 아프네. 말이 너무 많이 해서. 이게 문제 오류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기출 문제를 딱 받고 나서 저는 그거 문장 구조랑 보조사 그리고 뭐 연결어미 하나하나까지 다 뜯어봤을 정도로 진짜 무슨 독서지문 읽듯이 분석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거에 대해서 좀 색다른 답변을 할 수 있더라고요. 그걸 좋게 봐주셔서 면접에서 좋은 점수를 주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음악적인 내용은 선생님께 과외를 받고 책을 읽고 논문도 읽고 다양한 방식으로 보충을 하려고 노력했었습니다. 근데 이건 여담이긴 한데 마지막에 한 1, 2주 정도 남았을 때 선생님들께서 실기는 더 이상 오르는 게 가망이 없다는 게 보이잖아요. 제가 그래도 막 똥처럼 못했다는 건 아닙니다. 그래도 나름 하긴 했지만 선생님들은 전공자시잖아요. 너무 부족하신 거죠. 선생님들께서 보시기엔 부족한 거죠. 그래서 너는 앞으로 나한테 레슨 받지 말고 레슨 횟수를 줄이고 혼자서 면접 공부나 해라. 우리는 면접으로 들어가는 거다. 이런 전략으로 갔었는데 그래서 6시간까지 늘렸었거든요. 면접 공부하는 비중을. 그러니까 붙더라고요. 이 정도면 제가 알려드릴 수 있는 선에서는 다 알려드린 게 아닌가 싶은데 어떤 말을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냐면 웬만하면 하지 마세요. 정말 내가 1000만 원을 쓸 각오가 없고 정말 미친듯이 연습할 자신이 없으면 그냥 안 하는 게 답인 것 같은 게, 정말 대충 해서는 붙을 수 없다 생각해요. 특히 원래 전공생이 아니라 갑자기 2-3달 안에 준비를 하려는 게 말도 안 되는 일이고, 사실 내가 이 정도 비용을 쓰지 않고 이 정도 연습 시간을 투자하지 않으면 사실상 말이 안 되는 게임이에요. 내가 아무리 수능 점수가 좋더라도 그래도 음악대학 안에 있는 음악학과인데 실기가 안 되면 떨어지겠죠, 당연히. 그리고 비용은 둘째치고 이게 정신적으로 되게 힘들어요. 특히 이런 천문학적인 비용을 비전공생이 지출한다는 게 여간 부담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음대 입시 말고는 이걸 써먹을 데가 없으니까. 그래서 아마 연습을 하면 할수록 내가 이걸 하는 게 맞나? 이런 자기의심이 들 거예요. 지출되는 액수는 너무 늘어가고 어쨌든 매몰 비용이고 레슨을 받았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중간에 그만둘 수도 없고 이런 딜레마에 빠지게 되거든요. 얻게 되는 게 정신병. 정말 너무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정말 진짜 연습하다가 매일 울고 손가락이 마음대로 움직여주지 않으면 그것 때문에 화나가지고 진짜 악기를 부실까 이 생각도 하고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공부만 하신 분들이라면 내가 만약에 재수 때 순공시간 12시간을 채웠다고 해봐요. 근데 이렇다고 해서 연습 8시, 순 연습, 죄송해요. 제가 너무 말을 많이 해서 꼬이는데 순 연습 시간 8시간을 채우는 거는 다르더라고요. 저도 재수 때 공부량이 많았으니까 될 줄 알았는데 어쨌든 체력을 쓰는 거고 내가 도전해보지 않은 영역이라서 적응하는데도 너무 시간이 필요한 게임이고 정말 쉽지 않거든요, 이거.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피아노 1분 그리고 자유곡 1분이잖아요. 그러면 악보로 따지면 한 장인 거예요. 이 한 장을 2달 동안 매일 8시간씩 연습한다는 게 진짜 쉽지가 않거든요. 너무 미쳐버리겠고 노이로제 들리고 노이로제 걸릴 것 같고 약간 환청도 들리는 것 같고 그래서 정말 간절한 사람이 아니면 너무 힘든 분야인 것 같아요. 쉽게 볼 건 아니라고 생각하고 저도 사실 아니란 마음으로 준비했다가 나중에 후회를 많이 했는데 그냥 좀 운이 좋아서 붙은 사람 한 명인 거지 압도적으로 잘해서 붙은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저의 음악학과 입시 1대기였고요. 만약에 피아노 선생님 연결이 필요하거나 과외를 받고 싶다 하시면은 언제든지 댓글로 말씀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피아노 선생님도 이번에 음악학과 입시는 진행하실 거라 말씀해주셨고 저도 이번에 면접 과외를 할 생각이기 때문에 저 진짜 면접 하나는 정말 자신 있거든요. 저도 후회 없이 가르치기 때문에 정말 자신 있습니다. 그냥 어쨌든 이 애들 대학이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대충 가르치진 않습니다. 모두가 그렇겠지만 이 영상을 통해서 정보가 정말 없던 서울대 음악학과에 대한 의문이 조금 풀리셨으면 좋겠고 특히 인문계 분들께 너무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정보가 아예 없다 보니까 진짜 카더라 정보에 너무 많이 휩쓸리기도 하고 뭐 사기당할 뻔한 적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 영상으로 많은 분들이 마음을 다잡길 바라면서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